은서야, 아빠도 내 결혼식장엔 가야지.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는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었어요. 말기암. 간 전이까지 온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저는 진심으로 고민했어요. 아빠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아빠가 이 결혼식을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 아빠가 너 걱정하는 게 더 커. 우리 집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표정을 보며 감정을 읽는 집. 그런데 이번엔 정말 말이 필요했어요. 너무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입원한 지 4개월째였어요. 체중은 17kg 가까이 빠졌고 하루에 10분 이상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이 말을 하셨어요. 은서야, 아빠 옷 골라놔야지. 내 결혼식 날 뭘 입고 가면 좋을까?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어요. 아빠, 그날에 맞춰 앉아만 계셔도 돼요. 굳이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걸어갈 거야. 신부 입장 전에. 그 말에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리허빌리테이션 룸에서 연습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처음엔 말리셨죠. 지금 이 상태에선 무리입니다. 보행 훈련은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아빠는 다리를 떨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딸 결혼식입니다. 10초만 걸어도 됩니다. 그 정도도 못할 아빠면 자격도 없어요. 저는 병실 문 뒤에서 몰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정신없었습니다. 드레스 투어, 청첩장, 식장 리허설, 하객 리스트 정리.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그날 아빠가 설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아빠는 갑작스레 호흡 곤란 증세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폐 기능도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서 이틀 내로 회복이 안 되면 결혼식 참석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제 아빠 없이 입장하는 걸 받아들여야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도 작은 동작 연습을 하셨어요. 손에 꽂힌 링거줄을 잡고 근육에 전기 자극기를 붙여서라도 혼자 선다는 것 하나만 준비하셨어요. 결혼식 전날 저는 식장 체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날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잠든 줄 알았던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서야. 응, 내가 서 있을 거야. 아빠는 절대 눕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눈을 떴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맑았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준비했어요. 아빠는 오시지 못할 거야. 괜찮아. 난 오늘 그냥 행복해야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식장 문이 열리자 하객들 사이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셔츠에 회색 정장,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 목발을 단단히 쥔 한 손. 그 사람은 제 아빠였습니다. 주례석 앞 신부 입장보다 먼저 천천히 단단하게 그 길을 혼자 걸어오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숨죽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췄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정말 그날을 위해 생을 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현관문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뭔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장을 앞두고 문 뒤에 서 있었는데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신부님, 혹시 지금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버님이신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한순간에 터졌고 나는 식장 문을 손으로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 사람은 목발에 의지한 채 가슴을 펴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턱을 약간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 한 송이, 내가 중학교 졸업식 때 선물했던 그 꽃 장식이 아빠 양복 안주머니에 꽂혀 있었어요.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하객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양손을 꽉 쥐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내 마음까지 와서 울리더라고요. 아빠는 결혼식 전날 밤에도 숨이 가빠지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사실은 산소 포화도 수치가 7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의사는 말렸고 간호사도 말렸고 엄마도 조용히 울기만 했는데 아빠는 말했답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못 서잖아요. 이건 병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의 문제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아빠는 이겼습니다. 결혼식장 통로를 걷는 그 단 15초를 위해 2달간의 항암 부작용과 고통을 견디고 폐의 절반이 무너진 몸을 일으킨 거였어요. 아빠는 신부 입장이 시작되기 직전 제자리까지 천천히 걸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을 자신의 팔에 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서야, 이제 내 시간이다. 자랑스럽다. 그 순간 나는 울음이 터져 사회자의 멘트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드레스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아빠 팔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찍었고 하객 중에는 훌쩍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빠를 모르는 남편 측 하객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고요. 신부 입장을 마친 뒤 아빠는 식장 뒤편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의자에는 미리 준비해둔 산소 호흡기와 쿠션이 있었고 아빠는 마치 그 자리에 앉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사진 촬영이 마무리된 후에도 저는 아빠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식장에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구급차 안에서 아빠는 저에게 작게 말했어요. 은서야, 엄마한텐 말 안 했는데 내 핸드폰 녹음 어플 좀 봐줄래?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아빠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 은서 결혼식 마지막 편지 WAV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태어났을 때 난 처음으로 내가 책임질 사람이 생겼다고 느꼈단다. 너는 정말 작고 말 잘 듣고 엄마 말로는 세상 제일 착한 딸이었대. 근데 나는 늘 말이 없었지. 표현도 못하고 고백도 못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은서야, 아빠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고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진짜 아버지로 살 수 있었단다. 혹시 내가 없어진 후에도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남겨본다. 그날 내가 걷는 걸 본 너는 나를 절대 쓰러진 아빠로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파일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빼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발음은 또렷했고 음성엔 떨림이 없었어요. 아빠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을 딸의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게 만들 준비를요. 그날 밤 병원에 도착한 아빠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입원실 침대에 누운 채로 미소를 지은 채 아빠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던 그 순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만 느껴졌어요. 엄마는 아빠의 손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오열보다 더 큰 슬픔이었어요. 저도 그저 조용히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다 보고 가신 거예요. 아빠는 오늘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 그 사람 평생 표현 못한 사람이었지.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나 봐. 아빠의 장례는 작고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하객 중에는 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분은 아빠가 링거를 꽂은 채 홀로 걷는 연습을 하던 모습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도 포기 안 하셨어요. 결혼식 하루 전엔 링거줄도 스스로 뽑으시고 혼자 앉으려고 1시간씩 시도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단 15초의 입장을 위해 아빠는 정말 한 생을 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장례가 끝난 뒤 엄마는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겉에는 은서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쓴 편지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은서야, 너의 인생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어떻게 남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 한가운데에서 늘 너를 지켜봤단다. 너를 위해 말하지 않았고, 너를 위해 준비했고, 너를 위해 남겨두었단다. USB엔 짧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어릴 때 찍었던 홈비디오 영상 모음이었어요. 아빠가 직접 편집한 거였죠.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때 무대 아래에서 손 흔들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결혼식장 전날, 병실에서 가만히 앉아 카메라를 향해 웃는 아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은서야, 넌 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겐 가장 큰 기적이었단다. 그 문장 앞에서 나는 무너졌어요.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영상보다도 그 한 문장이 나를 울렸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아빠의 USB 영상을 꺼내 다시 봐요. 남편은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제 옆에 같이 앉아 조용히 웃으며 영상을 봐줍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처자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곳, 그리고 지금 아빠가 계신 그곳, 아이를 안고 있을 때면 가끔 아빠 생각이 납니다. 아빠가 날 안아줄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때는 몰랐던 감정들이 이제야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묻더라고요. 그날 아버님이 그렇게 오신 게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어요.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아버지였습니다. 멋지게. 그로부터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여전히 제 하루 곳곳에 남아 있어요. 아이 이름을 처음 부르던 날도, 첫 걸음마를 뗄 때도, 밤중에 이유 없이 우는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항상 그날 결혼식장 통로를 조용히 걸어오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저 길을 숨쉬기도 어려운 몸으로 걸었지. 그 생각이 들면 가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움의 무게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모란 자식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어릴 땐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없이 곁을 지킨다는 게 어떤 사랑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이를 안고 재우고 먹이고 낮잠을 자는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저 존재만으로 기적이 되는 순간을 저도 매일 겪고 있어요. 하루는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외할아버지는 왜 사진 속에만 있어? 나랑은 왜 말 안 해? 순간 목이 꽉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아이는 제 눈을 동그랗게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랑 외할아버지 닮았지? 나는 말은 못해도 그냥 알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너도 알아.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집 안책장 한쪽에는 아직도 아빠가 직접 만든 USB 영상이 있어요. 남편이 아이 몰래 편집해서 결혼 기념일이나 아빠 생신 즈음이면 작게 틀어주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아이는 신기한 얼굴로 스크린 속 아빠에게 손을 흔들어요. 아빠는 그렇게 우리 가족 안에서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요. 말을 하진 않지만 기억이라는 언어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저는 혼자 다녀온 곳이 있었어요. 바로 아빠 묘역이었죠. 그날 하늘은
결혼식 날처럼 맑고 푸르렀어요. 아빠가 잠들어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아빠, 잘 계시죠? 저는 아직도 결혼식 날, 그 순간을 자주 떠올려요. 저는 그날 이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아빠를 통해 배웠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고, 표현보다 준비가 앞선 사랑이었고,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크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아빠가 걸어오던 그 15초가 제 인생을 다 바꿨어요. 그걸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했던 딸로 저도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려 해요. 그리고 그 마음 우리 하늘이에게도 전해줄게요. 늘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백합이었어요. 묘역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는데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게 마치 아빠가 제 등을 조용히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떠났지만 내 삶 속에서 아직도 말을 건넵니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그날 아빠처럼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준비할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진심 하나로 남는 사랑.